부동산 브리핑입니다. 3월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송파구와 동작구 등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한 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미분양 관리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이 7개월 만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분양 주택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까지 주택 경기 불황 여파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 하락세가 멈췄죠. 거기에 이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하락폭도 줄어들면서 이제는 좀 안정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이제는 좀 상승할 그런 시기로 돌아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 정말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좀 반등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잠깐 그 찰나인 것뿐일까요?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향후 전망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값이 아파트값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값들은 언제나 우상향한다. 이게 기본이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내려가는 곳이 있고 또 올라가는 곳이 있고 또 단기간에 내려가는 곳, 올라가는 곳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결국에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라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라도 하나를 한 채 더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 때는 반드시 취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내 집 마련할 타이밍 이런 것들 잘 재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투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활성화를 띠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아파트보다도 그 뒷단에 있는 빌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 값들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내려가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꾸준히 지속세를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봤을 때 서울의 빌라 시장은 지금 현재 활성화를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내려가겠지만 그 외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서는 빌라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합세로 유지가 되는 건데요. 특히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한 2, 3년간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시장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우리가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겠지만 어디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드릴 테니까 방송 바로 잘 시청하시고 전화 주시고요. 또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한번 좋은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좀 내 집 마련을 해봐야겠다. 이제 좀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중한 선택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어느 때보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여러분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저희 가족은 4인 가족 무주택이고요. 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데 네, 이번에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보고 싶어서요. 네, 근데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5억 중후반이고요. 네.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부모님이 동작구 대방동 현대 1차에 10년이 넘게 거주 중인데 네. 거기서 앞으로 더 거주하면서 상승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시청자분의 가족, 4인 가족이 거주할 5억 후반대의 아파트를 찾고 있다. 하지만 거주하면서도 좀 투자 가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부모님 대신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대방동의 현대 1차 아파트의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까지 이 두 가지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4인 가족으로 이제 무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네. 주택을 한 번도 취득하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취득했다가 네. 매도를 하고 전세로 지금 2년 차 거주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전에는 뭐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던 겁니까? 네, 일산역 근처에 태영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일산역 근처에 태영 아파트. 네. 네, 매도는 잘 하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매도를 하고 대부분은 이제 갈아타기 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자금이 안 맞아서 자금이 안 맞아서? 서울로 오고 싶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서울이 너무 비싸서 네네. 자금이 부족해서 못 갔었어요. 그럴 때는 저희한테 미리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요. 네네. 지금 그러면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지금 거주도 그 아파트에 하고 있어요. 전세로. 태영 일산에요? 아파트. 네. 그러면 지금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위치가 네. 일산 쪽에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직장은 여의도하고 네. 가산 디지털 쪽에 있어요. 어디예요? 가산 디지털. 다산? 가산. 네. 가산 디지털? 네. 가산 디지털 단지요?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네, 지금은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빨리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세금을 빼면 이제 한 5억 정도, 5억 중후반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총 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6억까지 가능하거든요. 6억까지요? 그러면 이게 대출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제외하고 해요? 아니요, 대출을 포함해서요. 대출 포함해서?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대출을 포함해서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라 그러면 투자성이 썩 좋은 그런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뭐 투자로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기에는 너무 출퇴근 거리가 머니까 네. 어쨌든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네. 가족이 4인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남편분 아저씨 계실 거고요. 네. 자녀 2분이에요. 네. 자녀 2분. 자녀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요?
네. 두 분 다 대학생이에요? 네네. 아,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즘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계속해서 아파트에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빌라에서 만약에 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글쎄요. 한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게 향후 투자성이 좋다고 하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들이 많이 내려서 네.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올라는 갈 거예요. 네. 예, 올라는 가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시기는 있으면 지금 음. 괜찮나요? 네? 내 집 마련하기에는 시기는 시기는 지금이 괜찮은가요? 제일 좋죠.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번 모험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제가 아파트는 뭐 5억 후반대에 뭐 20평대 아파트 뭐 이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저는 좀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용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용기의 문제고 그럼 저는 만약에 저라면 시청자분 네. 입장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많이 찾아보는데 요즘 서울은 뭐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일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다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일산에 거주하고 계신데 직장은 다 서울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럼 일산이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이 돼 가지고 새 아파트가 됐다 쳐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출퇴근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다들 서울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일산에 거주하는 거는 이제 생각을 버리시고요. 무조건 서울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울 지역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찾아보는데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지금 6억짜리 아파트가 8억 된다 그러면 2억 정도 버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좋아, 나는 조금 몸테크를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을 벌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아파트 거주가 아니고 빌라 거주, 빌라 투자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빌라는 특별한 빌라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10년, 20년 계속해서 빌라로 있는 그 다세대가 아니고요. 네. 향후에 아파트로 바뀌는 빌라예요. 그게 그런 사업을 뭐라 그러죠? 뭐 재개발? 예, 재개발이죠. 우리 시청자분은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죠? 예. 예,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이 재개발을 호랑이 보듯이 막 무서워해요. 네. 그런데 물론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지역들이냐면 처음에는 재개발한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잘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이 재개발들이 무산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극초기 지역들은 특히나. 그럼 그런 네. 지역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한 단계 와가지고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뭐 조합을 설립 인가하기 위해서 동의를 다 모았다든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금방 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서울에는 지금 재개발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들이 있는데 그 재개발들 중에서 가장 빠른 재개발이 있어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중에 가장 빠른 재개발이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냐면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모아타운의 재개발을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한 5년이나 7년 이내에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빌라로 있는 게 아니고 뭐 향후 한 몇 년 뒤에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먼 미래의 아파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5년이나 7년 뒤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시청자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이제 귀가 솔깃하게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모아타운이 완벽하게 새 아파트로 된 지역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번동이나 면목동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주 철거 들어가고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아파트로 새로 탄생하게 되는 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눈이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좋은 지역들을 잘 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장 위치가 여의도랑 가산 디지털 단지라 그러셨어요. 네. 여의도가 있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가족이 4인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4인 가족. 그죠? 네. 네, 4인 가족이면 최소한 우리가 투룸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빌라에서. 네. 3룸 정도는 돼야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죠? 네. 3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직장 위치가 여의도랑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가까운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가까운 지역.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진짜 아파트가 되는 지역을 거주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들에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도를 조금 다른 걸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보이시죠? 네. 예, 이 파란색들이 서울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금천구 쪽으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금천구에. 자, 이 금천구에 여기 보시면 요 지역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바로 위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위에 여의도가 있습니다. 가산이 있고. 자, 그러면 직장이 가깝죠? 네. 직장 출퇴근하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죠? 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요렇게 해서 신안산선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요게 개통이 언제냐면 내년 2025년 지금 4월 개통 예정이에요. 시운전하고 하면 한 5, 6월에 개통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가산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좋아져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업구역 명칭은 안 나와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들이 다 나눠져 있죠. 이게 다 각각의 재개발 구역들입니다. 각각의 재개발 구역들. 자, 각각의 재개발 구역인데 이 향후에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부분의 재개발이 신속통합이에요.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입니다. 네. 자, 근데 요 중에 가운데 여기 딱 보시면 요게 모아타운이라고 하나 있어요. 모아타운. 시흥 일동에 모아타운 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구역들은 다 그냥 후보지로 선정만 돼 있는 상태예요. 동의서를 한 50% 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재개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10년 이상 걸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향후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로 탄생하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네. 네. 요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일단 선정이 되죠. 후보지로 선정이 이미 되었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 이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역이 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청에서 이제 관에서 지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는 조합 설립이 있어요. 사업이잖아요. 조합 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가를 받는데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인가 신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미 80%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상은 5월이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라고 주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세우고 분양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주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에 가면 3룸이 있습니다. 빌라가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들이 있거든요. 네. 신축 빌라. 요즘에는 새로 지어졌는 신축 빌라들은 아파트에 버금갑니다. 물론 주변 환경이 노후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일단 몸택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네. 일단 그 살고 있는 신축 빌라 3룸은 아파트하고 거진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사는 공간, 거주하는 공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주변은 조금 열악할지라도 내가 사는 공간은 괜찮다. 근데 일단 시세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시세가 시세가요. 시세가 여기가 4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4억 정도면. 4억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한 5억대 있다 그랬잖아요. 네. 5억.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한 채로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많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정된 이 설명밖에 못 드리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4억 정도로 하고 나머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시흥 모아타운에다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하나를 더 하십시오. 하나를 더, 한 채 더, 한 채 더 플러스를 하면 얘도 돈을 많이 벌고 얘도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3룸으로 돈을 한 2억 정도 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남들도 다 2억 정도 벌어. 왜냐하면 아파트 값은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더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한 채를 더 취득을 해가지고 얘가 굴러가면서 돈을 벌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지역에 한 채를 더 매수하라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자녀분 아. 명의로 세대 분리를 해서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내가 같은 지역은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 위에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네. 자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지금은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조금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지만 자 가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막 재개발한다고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플랜카드 붙여놔놓고 네. 자 그런 지역에서 한 5년 정도만 고생을 하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내가 새 아파트, 직장에 가까운 새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라는 곳이 원래는 아파트 가격이 낮아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제일 낮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주변에 다들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입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금천구의 입지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지금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니까 꼭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집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부모님 집 그 전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부모님은요? 대방동의 네, 현대 대방동 아파트. 현대 1차. 네. 현대 1차가 재건축이 진행되기가 힘든 아파트잖아요. 네. 예. 아마 진행이 되어 봤자 제가 생각하기로는 워낙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었기 때문에 그 대지 지분이 작아요. 세대당 대지 네. 지분이. 네. 자, 그래서 아마 향후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재건축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한 번쯤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그 노량진 조금 더- 뉴타운 인근인데도 크게 영향은 안 받나요? 영향은 받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요. 아, 자, 그런데 향후에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가 많이 오를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냐면 네.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대상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지역에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갈아타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조금 더 오르는 아파트로 가는 게 좋잖아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4인 가족이 거주하실 집에 대해서는 우선 아파트만 고수하지 말고 조금의 몸테크를 몇 년간 시도해보자 조언 드리면서 교통 호재 그리고 개발 호재 가져갈 수 있는 금천구의 모아타운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에서 임장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 좋은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시고요. 부모님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번호 324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현재 자녀의 직장이 삼성동입니다. 자녀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삼성동 근처에서 여유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녀분 대신 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3억 5천으로 내 집 마련 어떤 계획 세우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고민을 좀 제가 적었습니다. 자녀분의 직장이 삼성동이고 내 집 마련 이제 3억 5천이라고 했는데 삼성동 근처에 3억 5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빌라를 작은 빌라를 이렇게 취득을 하시면 되겠죠. 대출을 좀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런데 삼성동 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은 맞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고 향후에 이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격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라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같은 빌라가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한 지역은 강남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고 한 지역은 강북에 뭐 좋지 않은 지역에 있었는데 재개발이 실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얘는 가격이 거의 뭐 그대로인데 예전에 이렇게 높았죠. 강남이 더 높았어요. 자, 강북은 낮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재개발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강남에 있는 빌라들보다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좀 삼성동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내 집 마련이니까 거주는 하셔야 되잖아요. 대출을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몸택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깨끗한 빌라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주변 환경이 좀 어지럽고 좋지 않다 하더라도 3억 5천이라는 큰 자금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자녀분이 어떻게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뭐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돈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런 지역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저라면 차라리 강남 쪽에 이렇게 뭐 깨끗한 주택가에 있는 어떤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후지고 살기가 좀 힘든 동네지만 지금은 비록 살기 힘든 동네지만 향후에 개발이 되어서 무진장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앞전에 설명드렸던 분도 모아타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라면 강남 삼성동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서울을 보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종로 일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 있습니다. 삼성동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자, 요 세 군데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여기 용산을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한 몇십 년 동안은요, 용산에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의 균형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지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용산에는 기본적으로 용산공원은 뒤로 차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용산국제업무지구 있죠. 국제업무지구 철도정비창 이 부지가 이제 도시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도시 개발을 시작해서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업무지구로 탄탄한 기반, 아주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마포까지도 해서 여기가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이거는 그냥 이 국제 업무지구에 조금 보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지역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살기 좋지 않은 이 용산 예전에 오랫동안 지금 한 100년 이상씩 이렇게 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노후가 진행이 되었던 이런 지역들은 살기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여기에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원래 재개발이 당연히 이미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게 되지 못했던 게 재개발을 많이 막아놨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재개발을 막았던 데에 대한 역효과가 더 커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재개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다. 많이 노력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울역이 있고요. 위에 서울역이 있고 용산정비청부지가 있고 이 일대가 굉장히 혜택을 받는 지역으로 바뀔 것인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은 대부분 노후도 요건을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할 수 없는 곳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한 10년 뒤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 지역들은. 자,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당장 내가 내 집 마련, 자녀분이 내 집 마련해서 향후에 아파트를 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3억 5천 정도로 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이쪽을 한번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따님이 3억 5천 정도 들고 있다면 대출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5억에서 6억 정도 사이에 하는 빌라, 다세대 빌라에 한 2년 정도만 거주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 여기는 용산이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지 향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주할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일단 투자만 해놨다가 향후에 시간을 봐서 상황을 봐서 한 2년 정도만 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거주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지금 남영역과 효창공원역이 있는데요. 이 일대가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로 지금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효창공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위쪽에 뭐 서계동, 청파동 해서 다 재개발 구역들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3가. 이 청파동 3가를 제가 볼 때 여기는 분명히 향후에 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이라고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사업성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용산은 다릅니다. 용산은 달라요. 사업성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에 지어지고 아파트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을 보셔야 되는 거지 뭐 내가 분담금 얼마 더 내니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향후에 굉장히 최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지역이다. 청파동 3가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아직까지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아마 한 소유주가 한 400명 정도 되고 아파트가 나오는 게 거의 한 900세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다는 얘기죠. 사업성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청파동 상가를 얘기를 하니까 막 청파동 상가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꼭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일단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지역은 잘 살펴보시고 가세요. 하시면 안 되고 아래쪽에 신강고등학교 여기 옆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 또 공원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공원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공원도 있으니까 이 지역을 가셔야 됩니다. 이 지역을 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모아타운 한다고 지금 이 모아타운을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용산 일대는 향후에는 무조건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재개발 지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꼭 눈여겨보셔가지고 차라리 삼성동보다는 여기 용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용산을 뭐 청파동 상가를 못 한다 하시더라도 향후에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는지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청자분의 따님이라면 따님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차라리 여기 청파동 상가에 좀 한 2년 정도만 좀 거주를 하라.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 놔놓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뭐 직장 근처에 거주를 하신다든지 뭐 월세로 거주를 하신다든지 이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내 집 마련에 향후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내 집 마련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이 용산 지역에 내가 보유 자금이 3억 5천 정도 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고 거주까지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살기 쾌적한 작은 빌라를 하나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자녀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투자 가치를 더 생각하자라는 말씀으로 용산 지역을 추천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더 고민 생기신다면 그때는 자녀분께서 직접 전화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도움드리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276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현재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이거든요. 이거를 임대 주면서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떤 아파트인지가 조금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해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분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단 용인에 거주를 하시면서 의정부에 한 채를 갖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자, 일단은 워낙 이 거리가 많이 먼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용인에 여기서 거주를 하시고 의정부에 한 채 아파트 한 채라고 그러셨죠. 이게 이제 투자를 해놓고 계속해서 임대를 놔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직장은 뭐 요 반경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냥 순수 투자 목적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급한 마음에 취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 우리 시청자분께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시면 향후에 언젠가는 아파트 가격이 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바닥을 다진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다음에 오를 때 어디가 더 먼저 오를까요? 당연히 서울이 많이 오르겠죠. 서울이 오르고 나서 더 이상 이 주변으로 인천으로 뭐 해가지고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오르다가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딥니까? 마지막에 의정부, 양주, 파주, 뭐 김포 이런 곳 아닙니까? 마지막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르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그때 취득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다 오르고 나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오를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뭐 어떤 공부 한번 했다는 셈 치고 그냥 한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 투자하기에도 되게 애매합니다. 취득세가 왜냐하면 8% 이상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허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한번 요거는 정리를 한번 하시라. 정리를 해서 내 몸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매도를 만약에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투자 자금이 생깁니다. 자금이 생기면 그때 서울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정부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투자했던 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갔던 자금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자금이 있을 거니까 그걸 좀 합쳐가지고 알파를 통해서 여기에 재개발로 서울의 재개발을 한번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1, 2억이라도 남았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의 재개발 진짜 괜찮은 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초기 재개발 지역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내가 그래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만 보자 하고 딱 묻어 놓으시면 의정부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하시게 될 거니까 꼭 한번 다시 판단을 하시고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면 일단 임대로 유지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 가급적 그 매각을 하고 그 자금으로 가지고 서울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은 한 번쯤 갈아타기 해볼 시기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꼭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번호도 열어두고 있거든요. 무료 상담 전화와 더불어서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도 문자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뒷번호 732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 자금을 8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대에서 자녀와 함께 자녀 명의로 좀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요즘에는 1억 이하로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8천만 원 투자 지금 서울에 8천만 원 투자라고 하면 이제 자녀분 명의로 하시겠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눈높이를 너무 높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만 낮추시면 의외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갈까 하면요. 일단은 한 두 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군데 정도만. 자, 제가 이렇게 보고 이 정도로 크기를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제가 처음 시청자분께도 한번 말씀드렸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여기에 보시면 모아타운과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된 곳들은 일단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는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이제 신속통합 계획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실거주를 해야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자녀분께서 이 8천만 원의 자금을 들고 투자를 하실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이 지역에 위쪽에 이제 신속으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지역이 있는데 금천구가 굉장히 독산동 일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독산동 일대가 보면 추진하시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되게 강력합니다.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여기도 재개발 구역이었었는데 재개발 구역에서 해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거주 지역이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다른데 이제 그 뭐 뉴타운이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있더라. 또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더라. 이런 거를 이제 몸으로 체감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열과 같이 그런 성과를 입어가지고 지금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을 하고 계신다.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시흥IC 아래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도 독산동 일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8천만 원대로 투자 가능한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선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독산동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막 포인트를 집어갖고는 지금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찾아와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해서 아니면 또 세미나를 참석하시는지 해서 그 지역이 진짜 실질적인 위치가 어딘지 꼭 한번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여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라겠고 또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금천구 일대 1번 금천구 일대를 한번 꼭 보시라 8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지역으로는 여기 봉천동 일대를 좀 보십시오. 봉천동 일대에 보시면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이미 지정됐으니까 모아타운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회단지라고 있습니다. 국회단지도 가격이 꽤 올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단지 추천을 드릴 때 이제 구역이 지정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역이 지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높아졌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예전 물건 예전에 이제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것들 있죠. 이런 물건들이 간혹 가다가 한 8천만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 모아타운 여기 봉천동 같은 경우는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1구역, 2구역 어느 구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모아타운이 잘 실행이 돼서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그러면 거의 한 3,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로 거듭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역에서 3,000세대 넘어간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되면 그만큼 힘이 좋죠.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춰지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드리기가 힘드니까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설명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시면 그 위치가 어디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다. 여기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단 첫 번째 시흥동 일대를 보라. 두 번째 봉천동 일대를 보라.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우선은 임장 가시기 전에 온라인으로 좀 정보를 많이 좀 습득해 보시고 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필요하신 분들 오늘 좀 많이 계셨는데요. 그 무료 세미나가 이번 주 주말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장님 무료 세미나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지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요. 네,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11시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런 곳은 꼭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내서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좀 전문가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재개발 많이 듣고 뭐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재개발 지역은 어딘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금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뭐 1억이 안 되는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자금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어디가 더 유망한 지역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역보다 여기가 더 좋을지 아니면 내가 또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더 좋을지 그런 것도 또 질문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를 갖고 계신다든지 하는 분들도 참석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진짜 지금 이제 한번 투자를 해볼게라고 마음을 잡수신 분들 꼭 오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시기를 권해드릴 테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 관련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투자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소장님 전해주실까요? 네, 재개발 중에서 가장 좋은 재개발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많이 떠들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좋다.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 운영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운영 기준이 바뀌었냐?
이 운영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역세권 재개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재개발 면적이 굉장히 컸잖아요. 크니까 사람들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아주 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강화를 시켰냐? 대상 면적을 2만 제곱까지만 할 수 있도록 대상 면적을 상한선을 둬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한선을 둬버렸다.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하고요. 우리 보통 보면 한 2만 제곱이면 일반적인 재개발은 한 500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거의 한 800세대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었더라도 대단지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도 하나 뭐냐? 대상 면적이 2만 제곱으로 줄으면 그러면 2만 제곱밖에 못 하느냐? 아니죠. 2만 제곱, 2만 제곱, 2만 제곱. 구역을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다는 것과 노후도 요건이 조금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30% 이상이면 되는데 이 30년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가 돼서 진행을 하기 힘들도록 만들어놨던 거고 또 사전검토 요건이 되게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전검토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블락 내에 가구 내에 신축이 15%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 블럭은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20m 이상 도로 여기 보시면 이 좀 기준은 또 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20m 이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여기 이제 대지가 접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대지 중에 대부분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들은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반대가 심하겠죠. 그래서 반대를 어떻게든 사전검토할 때까지 사전검토 요건 들어갈 때까지 반대를 좀 줄여가지고 오라라고 해서 여기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돼 있습니다. 받아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만약에 이 요건들을 맞춘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전검토 요건에 원래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지 사전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기본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 대지에 예전에는 주택 호수 기준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면적에 40% 이상의 또 동의를 받아오라고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굉장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건들을 만족하는 지역이 있다면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냐? 이거를 찾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역들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면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으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결산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런 지역들도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꼭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근데 이제 역세권 재개발 이걸 이제 운영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버려 가지고 자 운영 기준이 바뀌었죠. 6월 30일자 기준으로 이제 지금 사전검토 신청하는 것들은 지역들은 다 이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 뭡니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이죠. 권리산정 기준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은 신속통합이나 모아탄이나 역세권 재개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요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바뀌는 날짜가 2023년 10월 26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 이후에 신청하는 지역들은 정비 계획 고시일 있죠. 고시일이 아니고 공람 공고일입니다. 공람 공고일. 공람 공고가 나고 나서 한참 뒤에 정비구역 고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 공람 공고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람 공고일 알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또 전문가들한테, 제 같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야 되니까 역세권 재개발에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까지 제가 세미나에서 싹 풀 테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지식의 기반도 넓히시고 또 좋은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번 주 토요일 4월 20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승우 소장과 함께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이야기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투자 계획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